안녕하세요. DC100 터보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엔진 흡기와 배기에 흐르는 공기는 간섭 현상이 일어나고 맥동 현상이 일어나고 관성이 일어나고 있고 역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청류, 와류, 난류 다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와류기를 검토하는 사람과 와류기를 장착한 사람, 또 와류기 판매자는 서로 진실게임을 해봐야 됩니다. 진실게임 간단합니다. 와류기 판매자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론이 없고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문제, 그 문제를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던지느냐? 간단합니다. 상식으로 질문하고 상식적인 대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흡기, 배기에 장착하는 와류기 형태를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논리, 그 논리에 맞춰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멍청한지 현명한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 핸드폰 있죠?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세요. 누구에게 알아보느냐? 와류기 판매자에게 물어보시고 그 대답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냐 판단하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멍청한지 현명한지 확인하시고 자기 자신이 멍청한지 현명한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면 되느냐? 질문을 만들어 드릴게요. 와류기 판매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5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5가지 하시면 억지 논리를 쓴다, 설명을 하지 못한다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 5가지 문제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와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흡기 제품과 배기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흡기만 장착하는 사람도 있고 배기만 장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흡기와 배기 제품 형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흡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 디자인과 배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 디자인은 같아야 합니다. 틀리다면 왜 틀린지 이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기 흐르면 같습니다. 흡기 간에 일어나는 현상들, 배기 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같습니다. 디자인이 틀리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대지 못하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흡기에 장착하는 와류기만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배기에도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됩니다. 왜 흡기에 장착하는 와류기만 판매하고 배기에 장착하는 와류기를 판매하지 않느냐? 이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배기에 와류기만 장착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기에는 효과 있는데 왜 흡기에는 효과 없을까요? 효과 있다 그러면 흡기에도 달고 배기에도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기에 장착하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흡기에 똑같이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자기 이론이 맞고 기술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 배기에 판매하면서 흡기에 팔지 않느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흡기와 배기에 일어나는 공기 흐름 유사합니다. 그런데 흡기에 하나만 달면 되고 배기에 하나만 달면 됩니다. 이론이 맞다 그러면. 이론이 없으면 개수떼기를 합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지금 국내에서 와류기 판매하는 업자 가운데 차 한 대에 9개씩 다는 데도 있습니다. 흡기 간에 마구 박아였고 배기 간에 마구 박아였습니다. 그거요, 와류로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다. 많이 넣으면 매연 발생합니다. 자, 흡기와 배기에 많이 넣는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기간에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물어보십시오. 아니라고 펄쩍 들 것입니다. 자기 거는 매연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매연 나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실유행 상태는 다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DPF 장착된 차량 뒤에서 매연 보이지 않습니다. DPF가 클레이 같다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매연이 나옵니다. DPF 성능이 정상적이라 하면 배기구에 매연이 안 나와요. DPF 전단에 매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봐야 됩니다. 아셨죠? 일반 운전자들이 DPF 전단에 분해해서 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휘발유 차량에서 매연이 안 나왔었는데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는 왜 그럴까? 또 DPF가 없는 성용차 배기구를 보시면 매연이 안 나왔었는데 왜 와류기를 장착했는데 매연이 나오느냐, 왜 더 많이 나오느냐, 이런 실정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질문 5가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흡기, 배기 제품 형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흡기 와류기만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배기 와류기만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흡기와 배기에 와류기를 많이 넣어서 장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배기관 내부의 매연 발생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5가지를 와류기 판매자에게 질문해 보시면 어버버 하는 순간에 지식이 없다고 제끼면 됩니다. 설명을 하는 논리가 상식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또 제끼면 됩니다. 자동차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각종 센서에서 추출되는 신호값을 추출해서 거기에 맞게끔 ECU에서는 최적의 연료를 분사하게 됩니다. 공연비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에서 와류기를 장착해도 된다, 와류기 장착할 것까지 생각해서 센서 값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와류기 장착으로 인해서 엔진에 고장이 발생했다고 체크볼 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배기 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산소 센서, SCR 센서 많이 나타나겠죠. 이유는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와류기 판매자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만큼 기술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1000명이라 그러면 1000명 가운데 10명, 20명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떨어져 나오고 버림받는 와류기는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요. 네이버 카페에 DC백 터보를 검색해 보시면 연료절감기, 전압안정기, 와류기, 자동차 관련된 지식들 최대한 많이 모아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신이 멍청한지 현명한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아니면 구매한 와류기 판매자에게 전화하십시오. 솔직한 대답을 해달라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들으시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